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살면서 장난 안 쳐보신 분 없을 텐데요. 저도 어렸을 때 벨튀 몇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재작년에는 상습 벨튀 학생들이 즉결 심판을 받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정말 장난 많이 치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힘겹고 즐겁습니다. 이번엔 정말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장난친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장난 전화 건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번호를 마구 그냥 눌러 사람이 받으면 그냥 끊는다든지 아무 말이나 짓거리다가 끊는 등 참 많은 장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발신자가 바로 뜨면서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엔 별의별 장난 전화들이 많았습니다. 031-762 번호로 전화를 걸어 나야 지영이라고 했던 지영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지식인에서 피해자가 이 위치가 어디인지 물어보자 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그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며 댓글을 달기도 했었습니다. 아예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를 방송한 적이 있는데 제작진이 며칠 동안 잠복하며 해당 공중전화를 촬영했지만 범인은 나오지 않았고 딱 제작진이 철수를 하면 몇 시간 후 나타나서 전화를 다시 걸었다고 하는데 결국 제작진조차도 지영이를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소름인데요. 112나 119에 장난으로 전화를 걸어서 은행을 털고 있다고 해놓고는 출동하니 은행나무를 털고 있기도 하고 김정일이 출몰했다고 하여 이름을 물어보니 김낚시의 전화번호는 386의 파닥파닥이라고 하는 정말 재미있스러운 장난 전화들이 방송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한 50대 남성은 1900번의 장난 전화를 해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공공기관에 장난 전화하는 건 명백한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고 하니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예 북한 공관에 장난을 친 사람도 있었는데요. 해외의 북한 대사관 10여 곳에 장난 전화를 했는데 폴란드 대사관의 전화에서는 오빤 탈북 스타일, 동무도 빨리 탈북하라우. 체코 대사관의 전화에서도 김정은 욕을 하였고 태국 대사관의 직원은 자꾸 못되게 논다며 누가 대사관에 전화질 하라고 했냐며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 네티즌이 호기심에 스카이프를 통해 북한의 한 호텔로 전화를 했었다는데요. 북한 억양의 ARS로 연결이 되었고 겁이 나서 바로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는데요. 바로 누구누구씨 맞냐고 물어보고는 스카이프로 북한으로 전화 건 적 있냐고 물어보고 호기심으로 하다가 무서워서 끊었다고 사정사정 했더니 한 번 더 걸면 조사 대상이라며 겁을 주고 끊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에 전화하면 국보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절대로 하지 마세요. 더 큰 스케일의 장난 전화도 있었는데요. 2013년에는 전주에 사는 20대 남성이 미국 911 신고센터에 전화를 해서 AK 소총을 가지고 해커츠 타운 고등학교 숲속에 숨어 있다며 협박을 합니다. 이에 경찰은 바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해커츠 타운 주변 8개 학교를 4시간 동안 폐쇄하고 장갑차와 경찰 특공대, 헬기 등을 투입하여 검문 검색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자 대담해진 남성은 뉴욕 경찰서에도 전화하여 경찰관을 협박하는 메시지를 남겼고 결국 미 국토안보부에서 직접 수사에 나서 발신지가 한국이라는 첩보를 입수하여 전주의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여 우리 정부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였고 결국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잡고 보니 육군 일병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입대 전에 한 메신저의 국제전화용 장난전화방이라는 곳에 실시간으로 장난전화를 중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식의 장난전화는 미국에서도 많이 하여 아예 스와팅이라는 단어까지 있다는데요. 출동비용 배상, 벌금, 징역까지 살 수도 있다고 하니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다음은 맥도날드 포스터 장난입니다. 어느 날 트위터에는 한 학생이 맥도날드 벽이 비어있길래 나랑 내 친구는 가짜 포스터를 만들어 붙여놨다. 51일이 지났지만 아직 걸려있다는 글을 남깁니다. 실제로 해당 포스터의 사진도 함께 공개가 되었는데요. 정말 평범한 맥도날드 포스터 같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맥도날드 유니폼을 중고로 사서 입고 가짜 이름표를 제작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여 야밤에 매장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포스터를 걸었다는데요. 그 어떤 직원들도 해당 포스터를 거는 것을 막지 않았고 유유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장난을 친 이유는 맥도날드 매장에 아시아인 포스터가 없어
있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친구와 함께 빅맥과 감튀를 사서 가짜 포스터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트윗은 엄청난 화제가 되었고 해당 주인공들은 CNN뿐만 아니라 앨런쇼에도 초청받아 출연했다는데요. 실제로 그 둘의 포스터는 맥도날드의 공식 포스터가 되었다고 하며 각각 25,000달러의 광고 모델비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도 27만원어치 감튀를 먹는 사진이 충격과 공포를 주면서 CNN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포스터로 만들어주면 바이럴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MIT 공대생입니다. MIT는 아예 학교 안에 원자로를 놔둘 만큼 대범한 학교이기도 한데요. MIT 학생들은 해킹이라는 단어의 원조일 정도로 이공계 특유의 똘끼가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982년에는 하버드와 예일의 미식축구 경기 도중에 MIT라고 써있는 풍선을 터뜨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MIT의 장난질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는데 건물을 통째로 테트리스 게임을 하기도 하였고 아예 캠퍼스를 서커스장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서커스 공연을 하기도 하였고 좀비가 나올 시엔 사용하라며 소화전 자리에 전기톱을 넣어 놓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학교 건물 중에 더 그레이트 돔이라는 도서관이 있는데요. 이 건물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2003년에는 비행 100주년을 기념해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모형이 설치되었고 2006년에는 토리노 동계 올림픽 폐막을 기념해 금메달을 달았으며 2009년에는 인간의 달 착륙 40주년을 기념한다며 달 착륙선을 돔 위에 올려놓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태양열로 움직이는 보스턴 지하철을 설치하기도 하고 경찰한테 딱지를 떼인 학생은 경찰차를 통째로 돔 위에 올려놓기도 했으며 아예 소방차까지 올리는 대범함을 보이는데요. 스타워즈의 개봉을 기념한다며 돔을 R2D2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엔드게임 개봉을 기념하며 케바의 방패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크리스 에반스도 이를 리트윗하며 아주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웃겨 보여도 실제로 실행하려면 굉장히 철저한 계산하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저 높은 돔 위에 큰 장비 없이 무언가를 학생들끼리 설치하려면 굉장히 많이 머리를 써야 한다고 하며 비결은 비밀에 붙인다고 하네요. MIT가 학생들의 장난이라면 아예 어른들의 장난을 치는 것도 있는데요. 바로 BBC입니다. BBC는 만우절 장난으로도 많이 유명한데 나르는 펭귄 영상을 초고퀄로 만든다든지 보라색 똥을 싸는 희귀 동물을 동물원에 전시하기도 하고 스파게티 나무를 소개하기도 하는 등 진짜 배운 사람들의 개그를 좋아하는데요. 1976년 만우절엔 천문학자 패트릭 무어를 등장시켜서 오전 9시 47분에 명왕성이 목성 뒤로 지나가면서 행성이 일렬로 정렬돼서 지구의 중력이 순간적으로 감소한다고 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실제로 그날 BBC에는 많은 시청자들이 9시 47분에 공중부양을 체험했다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올리버 비카라는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만우절에 알래스카에 있는 산에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70개의 타이어를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매년 만우절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산을 볼 수가 없었고 4년간 기다린 끝에 50세 만우절에 날씨가 좋자 오늘 드디어 그날이 됐다고 하며 친구들과 함께 급히 파일럿을 섭외하여 헬기에 타이어를 싣고 가서는 연막탄과 함께 태웠고 옆에는 만우절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속아 엄청난 신고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동네 사람들도 결국 재밌어 했다고 합니다. 장난도 노력하면 예술이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